여러분 안녕하세요, 청울림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시황이나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. 사람들이 많이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재산이 부동산에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.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평균 재산 이 분포를 보면 70% 이상, 순자산의 70%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. 이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. 근데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서양 좀 선진국들, OECD 선진국들 평균을 보면 부동산에 보통 50%를 넘는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죠. 부동산에도 많이 투자가 돼 있지만 금융자산에 투자가 돼 있는 경우가 더 많죠. 분명히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좀 부동산 편중이 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과연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70%니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저는 좀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. 왜냐?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 상황이 뭔 것 같습니까? 네, 그건 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 제도인 전세 때문입니다. 전세.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소위 무이자 부채죠. 이 전세는 이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무이자부 부채하고 똑같은 거예요. 대출을 받는데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대출이다. 그러니 이 대출을 이용해서 집에 투자를 하는 거죠. 이런 수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. 네. 그러니 지금 1주택자 본인 그 실소유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이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다 이 무이자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전세를 이용한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.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금융자산 비중이 낮고 부동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이 전세 제도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다만 문제일까? 대부분 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시기가 오면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높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. 저 청울림의 경우는요, 이제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뭐 70%도 아니고 90%가 넘습니다, 저는. 네, 90% 이상이 다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이런 재산 편중이 문제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. 왜? 저도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해요.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재산을 좀 골고루, 뭐 금융자산에도 하고 어디도 하고 좀 고르게 포트폴리오를 해놔야 된다라고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그럴 수 있겠다. 뭐 그러려니 하는데 아직은 부동산에 더 많이 넣고 싶습니다. 왜? 그 이유는 뭐냐면 저라는 사람은 제가 부동산을 가장 잘 알아요. 제가 가장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입니다. 그러면 내가 자신 있는 분야에 돈을 한 바구니에 계란을 그냥 몰아서 넣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. 무조건적으로 분배해라? 무조건적으로 분산 투자해라? 저는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라고 좀 의문을 갖고 싶은 거죠. 제가 만약에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에 90%가 있는데 이 중에 한 20, 30%를 주식에 억지로 부동산을 팔아서 넣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조건적인 분산 투자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, 그 분야에 오히려 저는 좀 몰빵을 할 수 있을 때 몰빵을 해라.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?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 그 부동산이란 분야 안에서 분산 투자를 이미 해놨어요. 이미 뭐 지역별로 상품별로 뭐 많은 분산을 해놨고 또 문제가 생겨도 그만큼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어느 정도의 뭐 그런 지식이나 실력도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잘 알고 있는 분야에 이렇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래 맞아 역시 몰빵이야 하고 뭐 무조건 부동산
무조건 주식, 또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. 저처럼 부동산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안전장치는 해야죠. 요즘처럼 또 규제가 심한 이런 시기는 부동산 투자를 계속 이어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리고 또 부동산 비중이 많다 보니까 요즘엔 또 세금 부담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럼 이런 때는 뭘 하면 되느냐? 결국 이렇게 규제가 심할 때 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 때 또 이렇게 사이클은 계속 반복하니까 이렇게 약간 뭐 좀 배고플 때, 약간 보릿고개, 이런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현금 흐름, 고정적인 현금 흐름은 꼭 마련을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꼭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런 뭐 돈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노동력, 나의 일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입 정도는 이런 시기에 좀 마련을 해놨으면 좋겠다. 그러면 또 이런 부동산 하락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규제 시기도 잘 넘기면 또 좋은 사이클을 맞고 하면은 더더욱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정리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편중이 굉장히 심한 건 맞지만 그것 자체가 무조건 문제인 건 아니다. 오히려 부동산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쪽에 재산 비중이 좀 편중이 돼도 괜찮다. 그리고 이렇게 하락기라든지 규제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 무조건 분산 투자가 능사가 아니고 이런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